오늘은 특별하게 해주실 수 있죠? 교수님, 그가 내 손목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가면 뒤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올해 52.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저는 가면을 쓰고 비밀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외로운 남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여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 밤에는 가면 뒤에 숨은 상담사. 그런데 단골 손님이 10년 전 제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금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대학 강의실이었어요. 자, 오늘은 프로이트의 방어기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죠.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단 위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억압, 부정, 합리화.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을 숨기려 하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논문 더미가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죠. 암 투병 끝에 그는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 1년은 그저 버텼습니다. 강의하고 논문 쓰고 학생들 상담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막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그렇게 2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비밀 상담소를 시작한 거예요. 오후 7시 대학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오피스텔, 3층 끝방이 제 두 번째 세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디퓨저를 켜고 조명을 낮췄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벗고 부드러운 원피스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검은 레이스 가면. 가면을 쓰는 순간 한지은 교수는 사라졌어요. 이제 나는 그저 상담사.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약 손님이 도착한 거죠. 어서 오세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강의실에서의 단호함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분이었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에 지친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오늘도 힘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작게 웃었어요. 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서는 편하게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시트러스 계열이네. 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건네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많이 뭉치셨네요. 네. 요즘 스트레스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외로운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포옹도 해줬죠. 경계선은 항상 애매했어요. 하지만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그들의 체온이
목소리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요즘 자꾸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신데요? 10년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전이요? 네. 대학 다닐 때였어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교수님이셨어요.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존경했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도 못했죠. 학생이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면 뒤에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분 이름이,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지은 교수님이셨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면 뒤에서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띤 채로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교수님,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 아니세요? 가면 뒤에서 입술이 말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손길도 향기도 라벤더 향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선생님. 그는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들킨 걸까? 가면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외로움, 2년 동안 지켜온 비밀, 그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알아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우연의 일치야. 그냥 옛날 교수님 이야기를 꺼낸 것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죠. 오늘은 3교시 강의가 있지. 캠퍼스에 들어서자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본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연구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제이, 어젯밤 상담소에 왔던 그 남자. 아니, 10년 전 제 강의를 들었다던 제자였어요. 그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한지은 교수님 맞으시죠? 10년 전에 심리학개론 강의에 들었던 이준혁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미끄러질 것 같았죠. 아, 네. 그렇군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향수? 라벤더 계열 쓰시나 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상담소에서 켰던 디퓨저. 라벤더 향이었죠. 그리고 제 몸에도 그 향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네. 좋아하는 향이라서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사람처럼. 교수님,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부업 같은 거 하세요? 네. 아니요, 그냥요. 교수님이 다른 일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요. 강의와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럼 저는 이만.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가웠어요. 그가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 향수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들켰다.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손끝이 떨렸어요. 그가 학교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엄격한 윤리학 교수가 밤에는 비밀 상담소를 운영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담소 예약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제이님이 금요일 오후 8시 예약을 신청하셨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또 오는 거야?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금요일 밤이 왔습니다.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평소처럼 라벤더 디퓨저를 켜고 조명을 낮췄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가면을 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가면이 정말 날 숨겨줄 수 있을까?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았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평소보다 거리를 두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확인이요? 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면 너머로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교수님,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제 가면 끈을 향해. 가면 벗어주실 수 있나요? 그의 손이 제 가면 끈에 닿았어요. 안 돼요. 제 손이 반사적으로 올라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요? 규칙이에요. 상담사는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한지은 교수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교수님, 10년 전 기억나세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심리학개론 첫 강의 날 교수님이 입고 계셨던 베이지색 재킷, 묶으셨던 머리,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왼손 약지에 있던 작은 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가 제 왼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들어 올려 확인했어요. 약지 두 번째 마디 옆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깨를 주무르실 때 봤어요. 이 점을 10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라벤더 향수, 목소리 톤, 손길의 느낌, 그리고 이 점까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됐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싫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교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뭐라고요?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강의 들을 때마다 설렜고 질문할 핑계로 연구실 찾아갔었죠. 그의 고백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말 못했어요. 전 학생이었고 교수님은 기혼자셨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졸업하고도 잊으려 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안 됐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외로움에 이 상담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첫 상담 때부터 알았어요. 이 손길, 이 목소리, 교수님이었다는 걸. 그럼 왜 계속 온 거예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도 외로우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면 밑으로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외로웠어요. 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단호한 교수, 연구실에서는 학자. 하지만 밤이 되면 그저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죠.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웠고 남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면을 썼습니다. 진짜 내가 아닌 척하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울지 마세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제 뺨을 쓸어 올렸어요. 가면 아래로 스며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이 가면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가면이 벗겨졌어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역시 10년 전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저도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10cm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5cm 민트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5년 만에 느껴보는 입맞춤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스치듯 했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뒷머리를 감쌌습니다. 다른 손은 제 허리를 끌어당겼고요.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어졌다가 다시 겹쳐졌습니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숨이 가빠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욕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 존재한다는 느낌,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술이 떨어졌어요. 그는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교수님, 그 호칭이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예전엔 그저 직함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교수님이 마치 애칭처럼 느껴졌어요. 전 이준혁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손에 제 얼굴을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그가 다시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뜨겁게, 더 절실하게. 저도 응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소파 위에서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가면 없이, 거짓 없이. 그저 외로웠던 두 사람으로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따뜻했어요. 10년의 기다림이, 5년의 외로움이 이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토요일 시간 되세요? 만나고 싶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만나도 될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네. 어디서 볼까요?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 어떠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편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내려 어깨에 흘러내리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와 달리 편한 차림이었어요.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 저를 보자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어요. 준혁 씨,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그가 주문하러 갔다 돌아왔어요. 따뜻한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교수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괜찮으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그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사실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 실례했나?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원했어요. 그 고백에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상담소를 시작하신 거예요? 숨이 멎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외로워서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전 혼자였어요. 강의하고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루를 채웠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이 되면 너무 고요했어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체온이 느껴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가면을 쓰신 거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자신이 아닌 척하면서 위로받고 싶으셨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보 같죠?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신도요? 네. 이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전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제 후배랑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가슴이 아팠어요. 그 뒤로 사람이 무서웠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사랑이란 감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상담소를 알게 됐어요. 누군가와 대화만 할 수 있어도 좋겠다 싶었죠. 그리고 교수님을 만난 거고요. 첫 상담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 교수님이시다.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10년 전 짝사랑했던 그 사람. 그런데 교수님도 외로워하고 계셨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상한가요? 뭐가요? 이렇게 만나는 거요. 전제자고 교수님은 17살이나 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신분, 과거의 관계.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가 일어나 제 옆자리로 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산책할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변 산책로를 걸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전 괜찮아요. 나이 차이도, 과거의 관계도. 그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저 교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손잡고 걷고, 대화하고, 웃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준혁 씨,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다만 놓지만 않아주세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받아줘서 전 오히려 감사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교수님,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5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용기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조용한 곳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하고 한강을 걸으며 손을 잡았죠. 평범한 연인들처럼.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어요. 대학 근처는 피했고 사람 많은 곳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어디서 볼까요? 대학 근처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요? 분위기 좋대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대학 근처? 하지만 저녁 시간이면 학생들도 없을 거고 동료들도 퇴근했겠죠. 좋아요. 7시에 볼게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은은한 조명에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교수님. 그가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틀 만인데요. 제가 웃자 그도 웃었어요.
이틀이 일주일 같았어요. 주문을 하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 예쁘세요. 고마워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준혁의 회사 이야기, 재강의 이야기, 웃음도 나고 편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 좋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같은 과 동료 교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교수, 저보다 5살 어린 그리고 입이 가벼운 분이었죠. 제발 저쪽 자리로.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한 교수님? 피할 수 없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선 교수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준혁을 보았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소개 안 해주실래요?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 지인이에요. 지인? 남자 지인이요? 그녀가 준혁을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안녕하세요.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선 교수가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한 교수님, 요즘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 남자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가 준혁을 다시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출신이세요? 준혁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왠지 낯익은데. 미선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10년 전쯤 우리 과학생 아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글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준혁? 맞죠? 준혁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리학과 4학번이었습니다. 어머, 역시. 기억나요. 성적 되게 좋았던 학생. 미선 교수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교수님, 제자랑 저녁 드시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요. 오제자 챙기시는 거 보기 좋네요. 그녀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런데 둘이서만요? 다른 제자들은 안 오고요?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둘이 촛불 켜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뭐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 일행이 와서 이만. 그녀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아, 한 교수님. 조심하세요. 요즘 교수와 제자 관계 민감하잖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경고였어요. 그녀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와인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제 잘못이에요. 대학 근처로 오자고 해서.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왔을까?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미선 교수가 자꾸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자리를 떴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교수님,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준혁 씨, 네, 교수님.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봤잖아요. 들킬 뻔했어요. 들켜도 괜찮은데요. 전 교수님이랑. 안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 차이 봐요. 난 52예요. 당신은 35.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죠. 큰 문제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7살 차이예요. 내가 당신보다 17살이나 많아요.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왜? 교수님, 그만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교수님, 연락하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촛불 아래서는 예뻐 보였지만 형광등 아래의 제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가의 주름, 팔자주름, 처진 턱선. 5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35애를 만나? 미쳤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교수님, 전 괜찮아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요, 준혁 씨. 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강의를 하고 연구실에 앉아 논문을 읽었지만 한 줄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연구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교수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여기 와요? 연락이 안 돼서요. 그가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차단하셨죠? 네. 왜요? 말했잖아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이 차이요? 17살이요? 네. 그리고 당신은 제 제자였어요. 학교에 알려지면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돌아봤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따라 들어왔고 문을 닫았어요. 교수님, 돌아가요. 이러지 말고. 싫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이 나이 많으시다고요? 전 그게 좋은데요. 무슨 소리. 10년 전부터 좋아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문제였으면 진작 포기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쉰둘이 어때서요? 전 교수님이 좋은데요. 준혁 씨, 주름도 좋고 손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요. 다 좋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나이면 훨씬 젊고 예쁜. 필요 없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교수님이면 돼요.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해 못 하겠어요. 그가 버티듯 섰습니다. 왜 교수님이 결정하세요? 제 마음인데. 준혁 씨, 제발. 싫어요. 포기 안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상담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미 폐쇄한 지 오래인데 가까이 가자 준혁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 왜 이래요? 비 맞고 있으면 어떡해요? 교수님이 안 만나주셔서요. 그가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러면 만나주실 것 같아서. 미쳤어요?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거부했어요. 교수님,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가요, 일단.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공간이었어요. 준혁이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들어왔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건넸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때문이에요. 그가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자꾸 도망가시잖아요. 맞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나이 핑계 대면서 전 상관없다는데 교수님만 문제 삼으시잖아요. 상관 있어요. 소리쳤습니다. 난 늙었어요. 주름도 많고 몸도 처졌고 그래서 뭐요?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교수님이면 돼요.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네, 바보예요. 교수님한테 빠진 바보. 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젖은 옷이지만 따뜻했어요. 놓지 마세요. 제발. 그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연구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편지였어요. 펼쳐보니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네요. 문자도 차단하시고 만나주시지도 않아서. 교수님은 나이를 걱정하시지만 전 교수님의 모든 게 좋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손등의 혈관도 조금 처진 턱선도 그게 다 교수님이 살아온 세월이잖아요. 52년을 살아오면서 겪으신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고독, 그 모든 게 지금의 교수님을 만들었어요. 전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마음은 진짜예요. 52세가 아니라 72세여도 전 교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함께하고 싶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준혁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차단을 풀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회사에요. 왜요? 퇴근하면 연락해요. 네. 퇴근 시간이 되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어디 있어요? 회사 앞이요. 거기서 기다려요. 갈게요.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회사 앞에 준혁이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교수님, 나이 차이도 사람들 시선도 다 무서웠어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가 저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요. 여전히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게요. 더 이상은. 교수님, 알았어요. 받아줄게요.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요.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깊고 간절하게. 저도 응답했어요. 이제는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 거리 한복판에서 키스를 나눈 후 우리는 한참을 포옹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교수님, 준혁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배고프시죠?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같이 먹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와인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마시고 싶어요.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어요. 스테이크와 파스타도 함께 와인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제 잔에 따라 주었어요. 건배할까요?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교수님, 네. 편지 읽으셨죠? 네. 울었어요. 죄송해요. 울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이 나이 걱정하실 때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네, 교수님 바보예요. 식사가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고 디저트까지 먹었어요.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교수님 취하셨어요? 조금요. 당신은요? 저도 조금요. 우리는 웃었어요.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랑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조용한 곳으로요.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곳.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저 준비가 안 됐는데 천천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교수님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좋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예약한 곳은 조용한 외곽의 펜션이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어둠 속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떨고 계세요? 조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 거예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어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독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와, 예쁘네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준혁이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벽난로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혁이 허브티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캐모마일이에요. 긴장 풀어주는 거요. 고마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벽난로를 봤어요.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님, 여전히 불안하세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몸이 예쁘지 않아요. 당신은 젊은 사람이고 저는 교수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여기 눈가주름 있죠? 예뻐요. 웃으실 때마다 생기는 이 주름이 입술이 제 눈가에 닿았어요. 부드럽게 팔자주름도 있죠? 네. 이것도 예뻐요. 52년을 사신 흔적이잖아요. 입술이 제 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손등의 혈관도 목의 잔주름도 하나하나 입을 맞췄어요. 다 아름다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니까요. 그가 저를 소파에 눕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옷깃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천천히.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 눈을 감았어요. 교수님, 눈 떠주세요. 부끄러워요. 보고 싶어요. 교수님의 눈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온몸을 훑었어요. 아름다워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교수님, 준혁 씨, 교수님, 저한테 맡기세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부끄러웠지만 그의 손길이 모든 걸 녹여냈습니다. 그는 모두 사랑스럽다는 듯 어루만졌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끌어당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묵직했어요. 기분 좋은 피로였습니다. 아니, 피로라기보단 놀라움에 가까웠어요. 그는 대단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35,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도 아니었고요. 새벽까지 몇 번이었는지 이게 나이 차이구나. 17살. 그 차이가 이렇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을 보니 준혁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깨셨어요? 조금 전에요. 그가 미소 지으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을 이불에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젊어서 문제지.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교수님, 나이 차이. 이제 괜찮으세요? 어젯밤이 떠올랐어요. 그의 힘, 열정, 끝없는 에너지. 52세인 제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다음엔 천천히 할게요. 다음이 또 있어요? 당연하죠. 얼굴이 또 붉어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이를 잊었어요. 그저 사랑받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과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한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학과장님,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학과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20년을 함께한 분인데 이유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제 인생의 이 막을요. 학과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뜻밖의 질문이었지만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그럼 됐습니다. 학과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의 교수 생활을 정리하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고 하나씩 연구실을 비워나갔어요. 박미선 교수도 찾아왔습니다. 한 교수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그 남자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던데요? 17살이요. 미쳤어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어요. 부럽네요, 사실은. 그렇게 용기 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행복하세요, 한 교수님. 그로부터 6개월 후,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간판이 달렸어요.
마음의 쉼터 심리상담센터. 제가 새로 시작한 일터였습니다. 대학 교수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하루에 서너 명만 상담하며 바쁘지 않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문을 정리하는데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들러주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일찍 빠져나왔어요. 교수님 보고 싶어서 웃으며 제게 다가와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집에서요? 네. 장 봐왔어요. 함께 집으로 향하며 손을 잡고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땐 수군거렸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커플이라고 저게 뭐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듯 이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 씨, 오늘도 남자친구랑 퇴근하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 같이 먹어요. 보기 좋아요. 젊은 남자친구 만나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혁이 부엌으로 가서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일상이구나.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 밥 됐어요. 오세요. 테이블에 음식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까지. 우와, 이걸 다 만들었어요? 네. 교수님 좋아하는 거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교수님,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한 분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역시 교수님이세요. 당신은 오늘 어땠어요? 바빴죠. 그래도 교수님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식사가 끝나 있었어요. 설거지를 함께하며 그가 씻고 제가 닦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밤이 돼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는데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준혁 씨, 네, 교수님.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 차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늙어갈 텐데 당신은 여전히 젊을 거고 교수님,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그때도 제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교수님이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전 옆에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그가 저를 꼭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52세,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쌓아가며 꾸준히 사랑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으니까요. 52세와 35세, 17살의 나이 차이. 교수와 제자라는 금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꾸준히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